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또 홍범도 장군 평전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특별한 시선으로 지금 논란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총평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이 참 기가 막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정말 성스러운 독립운동사의 근본을 지금 함부로 손을 대어서 훼손을 하고 있는 이 무참한 현실을 보면서 네. 이처럼 불경스러운 일이 과거에 어디 있었나. 손을 댈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온 몸을 바쳐 예. 전 가족까지 구국 활동에 바친 그 홍범도 장군을 왜 이렇게 난도질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가. 현양을 더해도 부족한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만약 철거 따위에 이런 폭거를 앞으로 저지르게 된다면은 이 현 정부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제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가 주로 이제 국방부에서 그 내세우고 있는 논리에 대한 좀 검증이 필요해서인데요.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작가님. 네. 일단 먼저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건 맞는 거죠? 뭐 표면적으로는 맞죠. 예. 네. 그런데 그러면 공산당 가입에 이걸 어떤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홍범도 장군의 평생 소원이 고려 독립, 네. 대한 독립운동이고 빼앗긴 그 조국의 주권을 찾는 일인데요. 네. 공산당에 가입한 것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의 그 무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소련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했다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이제 가장 크게 지금 그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게 이른바 자유시 참변인데요. 네. 1921년 6월에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우리 독립군을 600명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홍범도 장군은 순순히 무장 해제하는 편에 섰다. 또 이런 그 점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국방부 문서를 보았는데 네. 너무 유치찬란했습니다. 어떻게 한 정부의 그 부서를 대표하는 기관이 이렇게 치졸한 문장을 쓰고 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예. 그리고 먼저 몰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틀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입니다. 잠깐만요, 작가님. 죄송한데 일단 자유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단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엄청나게 일본 정규군을 대파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본군은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함경도 지역에 그 사단급 병력을 총동원해서 만주 일대의 그 무장 독립 단체를 모조리 파멸시킬 계획으로 만주로 출병을 이제 시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주 지역에 약 16개 그 독립운동 군소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일단 우리가 러시아로 좀 피신을 하자. 이래가지고 막 먼 길을 걷고 걸어서 풍찬노숙하면서 아무르 강을 건너갔던 거죠. 건너간 그곳이 바로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 자유시에 약 한 1,700명 가량이 도착을 했는데 총기를 휴대한 그 군인들이 막 자유시로 진입을 하니까 그 스보보든이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지역에서도 불안감을 가졌죠.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위험이 되고 해서 러시아 측에서 총기를 반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귀하들은 독립군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남의 나라에 무단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류민이다. 이런 막 그 통고를 하면서 그 무기를 반납하라고 하니까 우리 독립운동 전체 조직이 두 패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기왕 소련에 왔으니까 우리가 무기를 일단은 반납하자라는 측과 그다음에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무기를 반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막 팽팽하게 이런 대립은 나중에 이념적 대립으로 갈라치기가 되어서 결국은 그 소련 홍군 측에서
이 무기 반납 지지파를 앞세워서 예. 반대파를 공격한 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죠. 그럼 이때 홍범도 장관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처음에는 이 무기는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다가 네. 방침이 중간에 바뀌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 무기 반납을 거부하는 쪽으로만 고수한다면은 이 소련 홍군 측에서 뭔가 아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낌새가 있다. 무기는 일단 반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방침이 바뀌어졌고 예. 여기에서 더 갈등과 내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은 그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이르쿠츠크로 잠깐 그 무슨 회의에 참석한다고 떠나셨는데 바로 그날 그 사태가 일어났고. 잠깐만요. 그러면 참변이 발생한 그 시점에 자유시를 떠나 있었다는 겁니까? 네네.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막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와 보니까 막 길가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막 어마어마한 동족 상쟁이 타국에서 펼쳐졌죠.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이 뒷수습을 시신을 땅에 묻고 막 그냥 황급히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이 재판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생포가 되었는데요. 한 100수십 명이 140명 가량이 전사하고 600명 가량이 생포가 되었는데 그 생포된 감옥에 갇힌 그 독립군들을 이렇게 죄의 경중을 가리는 재판관으로 스스로 자청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든지 석방시키려는 그러한 혼신의 노력을 당신이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30명이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다 석방이 됐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또 한 가지 홍범도 장군이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이력서에 자유시 참변 관련 내용을 직접 기술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거는 전혀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이고요. 그 서류를 이렇게 저도 보았습니다만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홍범도 장군은 긴 문장을 쓰실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아주 고려 독립 의병대 38년 28년 이런 식의 짧은 문장은 작성하실 수 있어도 무슨 내용을 길게 무엇을 쓰고 하는 그런 문장 구사 능력이 없으셨고 또 이렇게 그거는 누가 조작을 해낸 것인지 홍 장군이 그런 걸 썼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이렇게 사실무근이죠. 사실무근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가 밝힌 또 하나가 뭐냐면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레닌으로부터 권총, 상금, 친필 서명된 조선 군대장 증명서를 접수했고 1930년대 작성한 이력서에는 자유시 사태 보고를 위한 한인 빨치산 대표 자격으로 레닌을 만나러 모스크바에 갔다고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1922년에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가 열렸거든요. 네. 이때 이제 홍범도 장군이 그 의병 대장 독립군 대장을 하셨다는 그러한 그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하 20도 추위에 모스크바에서 호텔에 묵고 있을 때 크레물린에서 아주 비밀 연락원이 와서 레닌 동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조선의 전설적인 독립 투사가 이 모스크바에 왔다고 하니 이렇게 면담을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즉시 같이 가시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려갔고 그래서 그 레닌이 정말 활짝 웃으면서 이제 홍 장군을 막 껴안으면서 환대를 했고 말로만 듣던 전설적인 분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그 격전의 과정을 일일이 묻고 아주 막 즐겁게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고요. 그 대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격려 차원에서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격려금으로 한 1,000루블. 그 다음에 이 황금빛으로 도금이 된 그러한 권총과 권총집
예. 그리고 러시아의 이 군복, 예. 장교들이 입는 군복, 모자까지 한 세트를 이렇게 방문 기념 선물로 준 것이고요. 네. 무슨 그것이 뭐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독립 투사를 영접하면서 받은 그러한 기념물에 불과하죠. 국방부가 또 하나 빨치산 가입 문제도 걸어놓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 결정적인 것이 예. 빨치산의 개념 문제인데요. 예. 이 지금 우리가 지리산, 빨치산, 공비 이러면은 그 개념과 인민군들이 잠당히 지리산 깊숙이 숨어들어서 끝까지 이제 그 활동하다가 파멸되었겠죠.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빨치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 러시아 정부의 군대와 싸우던 모든 볼셰비키 군대를 전부 빨치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르티잔이라고 해서 파르티잔이라고 비정규군을 하는 그 영어식 단어를 북한에서 우리말로 바꾼 게 빨치산인데 굉장히 어감이 뭔가 좀 약간 흉흉한 느낌이 있죠. 네. 빨자가 들어가니까 빨갱이 뭐 이런 것도 예. 이렇게 그냥 어감이 이제 비슷하니까 아마 그런 혐오감을 주는 단어가 되고 말았는데 사실 이 빨치산이란 말은 그 당시 1920년대 러시아에서는 그 볼셰비키에 소속되어서 싸우던 모든 유격대를 빨치산이라고 했고 홍범도 장군을 빨치산이라고 불렀던 것은 조선 독립군 제국주의의 어떤 고통을 받는 민중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항일 유격대 이런 뜻으로 쓴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 오해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무슨 지리산, 빨치산과 동급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금물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괄 정리 차원에서 작가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공산당에 입당을 했지만은 예. 홍범도 장군은 그냥 보수 출신이었고 예. 무슨 막스 레닌주의의 뭐 책을 읽으신 것도 아니고 무슨 박헌영이라든지 이동휘 같은 모스크바에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공산주의자와는 전혀 다른 예. 그냥 심정적으로 그냥 러시아에 살았었고, 예. 그냥 거기 있으면서 그냥 그 어떤 그 분위기에 따른 그러한 생활들, 예를 들면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입당 원서를 내야 된다라든지, 예. 뭐 기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냥 거기 살면서 받아들인 그런 형식일 뿐이지 홍범도 장군이 무슨 공산주의자로 활동을 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내놓아 보라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훈부는 이중서운, 그러니까 중복서운 문제, 그러니까 건국 훈장 대통령장도 받고 대한민국장도 받은 이 중복 서운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운 박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너무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복 서훈을 받게 된 그 배경은 네. 홍범도 장군의 이력이 그냥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리고 뭐 그 두 아들과 아내까지도 나라에 바친 이 막 참 그 대단한 그 구국 투혼을 높이 현양하고 기리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한번 서훈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또 이제 대통령장으로 서훈을 했는데 중복 서훈을 한 이유는 너무 그 공로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격살도 대단히 위대하고 참 불멸의 토운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안중근 의사의 활동보다도 더 한 수 위에 한 단계 위에 어떤 공로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히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무언가 뭐 흉상을 뭐 철거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그 참 되어먹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흉상 전체를 아예 녹여서 땅에 묻어버리시거나 홍범도 장군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대단한 분을 그 카자흐스탄에서 고독하게 살다가 아주 정말 어렵게 귀국하신 어른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땅에 팽개치고 손상을 준다면은 이것은 우리 후손들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막부에 먹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짓이라고 여깁니다. 홍범도 장군의 말년을 보면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의 피해자이시잖아요, 사실은 이 장군님.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